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의 5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 10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10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옳은 것은, 자 문제는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옳은 것 찾는 문제죠. 여기서 1번 볼 때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자 국내 1주택 그리고 1세대 조건 갖추었죠. 해외 이주로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3년 되는 날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다. 여기 볼 때 해외 이주 이 말 나왔으면 출국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2년 내 양도 이 말이 있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2년 보유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비과세인데 여기는 2년 내에 팔지 않고 3년 되는 때 팔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보유에 대한 내용 갖추지 않았음으로써 과세 되는 건데 비과세 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1번 틀렸고요. 1번 틀렸고 2번 봅시다. 법원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 여기 볼 때 법원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차피 불가피한 사유로서 등기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로서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끝말 가보죠. 미등기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맞네요. 그럼 2번에 대한 내용이 맞고, 그 다음에 3번 에 볼 때 직장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직장 변경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근무상이죠. 근무상 이렇게 나왔으면 1년 거주를 갖추어 주었으면 2년 보유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6개월 거주죠. 틀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거주 이렇게 나와야 비과세 되는 겁니다. 6개월 거주니까 2년 보유 갖추지 않았음으로써 과세 되는 거죠. 그런데 비과세 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3번 틀렸고요. 그리고 4번 볼 때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0억이다. 1세대 1주택. 그러면 실지 거래가 9억 초과됐으니까 요 1주택은요. 고가 주택이죠.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이었으면 9억 초과분 과세입니다. 9억 초과분 과세이니까 내용으로서 볼 때 양도차익 전부 비과세다. 틀렸죠. 9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9억 초과분은 과세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4번 내용도 틀렸고요. 그리고 5번 농지를 교환한다. 그럼 농지를 교환한다면은 가액 조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그때 비과세 됩니다. 여기에서 농지 교환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은 적용되는 농지가 있어요.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이 되고 가액 조건을 갖추었으면 비과세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요 내용은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됐다고 가정하고 가액 조건을 물어본 거예요. 가액 조건은 고가 농지에서 저가 농지를 뺀 차액 금액이 고가 농지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이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가야죠. 이 내용을 갖췄다면 비과세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로서 볼 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차익이니까 고가 농지에서 저가 농지를 뺀 차익 나오겠죠. 그 차익이 가액 큰 편에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3분의 1이 있으니까 틀렸죠. 5번도 틀렸는데 이제 이론적 내용으로 완성합시다. 농지 교환에 대한으로서 적용되는 농지에 대한 이로서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한다 라는 이로서 이때
경작에 대한 내용은 3년 이상 경작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고 가액 조건 여기에 갖췄으면 비과세예요. 또다시 이렇게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면 되는데 서로 간에 바꾸진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국가가 행하는 사업에 의해서 서로 간에 바꾸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행하는 사업, 여기서 행하는 사업이란 것은 농지 정리 사업을 말합니다. 농지 정리 사업에 해당되고 가액 조건 갖췄으면 여기도 비과세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농지와 교환했다. 여기도 비과세 요건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이렇게 국가가 농지 정리 사업에 대한 이유로서 바꿔주면 되는데 국가도 안 믿으면 법으로 갑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교환되는 농지에 대한 내용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가액 조건을 지켰다면 갖추었다면 비과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액 조건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3번 출제예요. 그리고 여태껏 나오지 않다가 작년에 처음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짙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가죠. 11번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로서 틀린 것. 자, 이에 대한 내용은 문제 키에 대한 내용은 양도 차익 계산 시 양도 시기로서 틀린 것 이거죠. 자, 여기서 양도 시기, 취득 시기에 대한 이유로서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론상으로서 정리합시다. 양도소득세,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개념이죠. 그리고 하나만 예외상인데 원칙적으로 볼 때 잔금을 서로 간에 주고 받아야 소유권 이전되고 취득되는 거예요. 이전이니까 양도, 취득되는 거니까 취득 시기.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의 원칙은 대금 청산일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예외상으로서 대금 청산 날짜가 분명치 않다 이랬으면 그때는 등기로 갑니다. 또다시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이미 소유권은 등기 때 넘어갔음으로써 등기되겠죠. 그리고 상속이었다. 그때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 증여일 때 취득 시기는 증여 받은 날로 가지고 어음이었다. 이때 취득 시기는 돈 준 날짜니까 결제일 되겠죠. 경매했다면 경매일 때의 양도 시기, 취득 시기, 소유권 언제 넘어갑니까? 경매일 때는 돈 조에 넘어가죠. 경락대금 완납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효취득 이랬으면 이건 소유권 개념의 예외상. 왜 소유권이 예외상이냐면 시효취득은 20년간 불로이득이 있어요. 그 내용까지 전부 다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개념의 예외상으로서 점유 개시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할부 조건 이거 기억하셔야 한다겠죠? 장기 할부 조건 이렇게 나왔으면 연상하는 것은 인사동, 인도일, 사용 수익일 등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수용에 대한 내용도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해주고 빠른 날, 수용 나왔으면 수용 개시일, 대금 청산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또 공탁 이렇게 나왔다면 공탁금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끝말 가세요. 확정일로 가고 매매 원인 무효 소 나왔다면 끝말 가세요. 당초 자산의 취득일. 환지 나왔으면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환지 나오면서 증가 감소란 말로 연결됐다면 그때는 다음날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으로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제 이론적 내용으로서 정리했으니까 문제 볼 때에 1번 대금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죠.
이때에서는 뭘로? 등기. 자, 등기 나왔죠. 맞고요. 증여. 증여니까 취득 시기는요. 소유권 개념으로서 증여 받은 날 맞나요? 그리고 3번 보니까 쭉 가니까 수용 나왔네요. 수용에 대한 내용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해주고 빠른 날 그랬죠. 그런데 인정고시일 틀렸죠.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수용 개시일 그리고 등기, 대금, 청산 일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답은 거기에서 틀린 게 있으니까 3번 되겠나요? 그리고 4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럼 뭘로? 등기 맞고요. 상속 이었을 때 취득 시기 상속일 때에 소유권 언제 넘어갑니까? 돌아가신 날짜 넘어가죠. 돌아가신 날짜를 고상한 말로 하니까 상속 개시일 맞죠. 11번 답은 3번 되고요. 12번 갑시다. 12번에서 먼저 문제 볼 때 등기한 토지를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여기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찾아라. 라는 내용이죠. 양도차익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나온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세 볼 때 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였다면 필요경비도 실지거래가로 가서 실지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였다면 필요경비도 기준시가로 가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로서 양도차익 구하는 방법은 실가에 의한 방법,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원칙은 실가입니다. 실가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상세적 내용을 볼 때 자 1번 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가 없다. 자기가 취득했던 가액을 알 수가 없다 이랬으면 추계 결정하죠. 추계 결정 순서에 대한 이로서는 외울 때 매, 감, 환, 기 그랬어요.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순이다. 그 내용으로서 볼 때 매매 사례가, 환상가, 감정가, 기준시가 틀렸죠. 자, 여기에서 매매 사례가, 그 다음에가 감정가, 그 다음에 환상가는 거예요. 바꿨죠? 바뀌었으니까 어때요? 틀렸죠. 그다음에 2번 양도 당시 취득 시에 실지 거래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로 산정한다. 맞죠? 또 취득가액을 실가로 계산한 경우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실가에 의한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에다가 자본적 지출 또 양도비의 단위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취득가액을 실가로 했으니까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에 넣어주죠. 맞는 문장이고요. 4번 볼까요? 4번에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로 계산한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의 3% 고반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여기도 맞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볼 때 실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기준시가에 의한 내용의 양도차익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교해 볼 때 먼저 양도가액이 실가였다. 그러면 실지 거래가에 의한 돈 들어온 금액 양도 시점의 총 수익 금액에 대한 내용이 실가에 의한 양도가액이고요. 이 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빼죠. 희생된 가치니까 실지, 취득가에다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필요 경비로서
실가에 의한 양도 차익을 구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긴시가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실가에 의한 양도 시점의 총 수익 금액은 긴시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 양도 시점에 국가가 정해준 가액, 긴시가와 똑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취득가에 대한 내용은 취득했던 시점에서 국가가 정해준 가액이 기준시가, 요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이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적용해야겠는데 이 내용은 각기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 입장으로서는 이 정도 들어갔을 것이다 하고 공제합니다. 그 내용이 필요, 경비, 계산 공제예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 이라고 칭하는데 저희들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냐면 필요 경비에 대해서 개같이 산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 입장으로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징수할 거 아니에요. 많이 징수하려니까 요 금액을 크게 줄까요? 낮게 줄까요? 빼는 금액이니까 낮게 줘야겠죠. 낮게 줘야 양도차익 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낮게 해주니까 저희들이 개같이 산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취득 시점에 기준시가 여기에다가 얘가 양도 시점에 기준시가 있으면 가격이 클 건데 취득 시점이니까 가격이 적죠. 거기에다가 요 내용은 다 하지 않고 3%밖에 안 해줘요. 어때요? 개같이 산정했죠. 이런 내용으로 나오죠. 이게 바로 계산공제예요. 그럼 이제 내용을 볼 때에 취득가액을 매매사료권을 한다. 그러면 취득 당시 공시지가의 기준시가의 3% 고방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게 바로 뭘까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예요. 맞고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맞죠? 라는 이유로서 이제 12번 풀어봤었고 13번 가보죠. 1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계산 문제네요. 이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풀었다면 7분 걸려요. 저희들이 풀더라도 3분 걸려요. 어떤 내용이 계산 문제냐면 환산가에 관한 계산 문제예요. 이런 내용의 계산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서 이때만 나왔고 뒤에도 나오지 않고 앞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래서 문제예요. 이래서 문제니까 차라리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 틀리세요. 나오면 틀려요. 풀지 말란 얘기예요. 또 나올 리도 없고요. 이건 기출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풀지 않을게요. 풀었다면 시간 낭비니까요. 안 풀고. 그리고 14번 갑니다. 14번 갈 때에 14번에 대한 이유로서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어때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요. 다 버리세요. 버리면 됩니다. 나와봤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런 내용들은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은 틀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기가 실력이 빵빵해요. 빵빵하니까 이론적 내용으로서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을 풀었어요. 풀어서 나온 숫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선다 2, 3, 4, 5에 없어요. 없으면 자기는 황당해요. 황당하면서 떨어졌다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다른 쉬운 문제를 못 풀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는 안 푸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푸니까 저도 안 풀랍니다. 14번 갈게요. 14번에 대한 보니까 여기도 뭐 어때요? 계산 문제죠? 안 풀랍니다. 15번 갈게요. 15번에 대한 이유로서 이론 문제죠? 풀어보죠.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추계조사 결정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게 대한 내용은 추계 결정에 관한 내용의 문제죠. 그러면서 틀린 것 찾아라 라는 내용으로 1번 양도 당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해서 영수증이 없다. 영수증이 없으니까 나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 이렇게 했으니까 추계 결정하겠죠. 추계 결정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은 맞고요. 2번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순차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매, 감, 환, 기 순이다. 매,
감, 환, 기, 순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가볼 때 매매사례가액의 뜻이에요. 뜻에 대한 내용, 매매사례가는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에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맞고요.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2명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가액이다. 라는 의미로서 맞고요. 5번 갑시다. 5번에서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만 취득가액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환상가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겠죠.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한다.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이다.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한다. 그러니까 환상가 빠지죠. 그런데 환상가 적용한다고 했어요. 틀렸죠. 양도가액일 때는 환상가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 취득가일 때는 환상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했으니까 여기다 틀린 내용으로서 답 되겠네요. 답은 5번. 16번 갑시다. 16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러면은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에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1번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직접 지출한 세무서에 지급했던 수수료죠. 이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은 뭘로 구성됐냐면 지급했던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채권, 매각, 차손으로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지급했던 수수료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 비용으로서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치가 증가되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용 편의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 계량 나와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 용도 변경 나와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이용 편의 나왔으니까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 그리고 4번 가볼 때에 취득 후 쟁송 있는 자산의 경우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어주고 각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또 넣어줘요. 그러면 몇 번에 대한 공제일까요? 이중공제예요. 이중공제니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포함되지 않는 것 고르겠으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그리고 5번에서 직접 지출한 수수료, 공증비가 변호사 수수료잖아요. 그럼 여기는 양도 비용으로서 해당되는 거죠. 답은 거기에서 4번 될 거고요. 그리고 17번으로 가볼 때에 17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틀린 것은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론상으로 정리해보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조건에 대한 내용은 토지, 건물, 로서, 보유 3년 이상, 토지, 건물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미등기는 제외. 이제 문장에서 미등기란 말이 없는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되고요. 미등기란 말이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물건 하나가 더 추가되죠. 입주권. 입주권에 대한 내용은 소유하였던 정전주택의 뜻이에요. 소유하였던 정전주택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입주권 안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된 입주권은 제외 이 말 나오죠.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토지, 건물, 입주권으로서 보유 3년 이상 됐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그리고 금액 산정은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 기간별 공제율 곱한다. 보유 기간별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이었으면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 차익 곱하기 80%, 그 외 나머지 비사업용 토지 2주택, 3주택, 상가 건물은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 차익 곱하기 30% 적용되죠.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문제 풀어볼 때 1번 미등기는 장기 보유 공제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그리고 보유 3년 이상인 상가 건물 적용된다. 적용되겠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은 장기 보유 공제 적용되는데 언제 3년 이상일 때예요. 그런데 2년 6개월이니까 틀렸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린 거 찾아가겠으니까 답은 3번. 4번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곱한다. 맞고요. 5번에서 보유 12년, 12년이니까 10년 이상 됐죠. 10년 이상 됐음으로써 그때 공제율은 상가 건물 원칙이죠. 30%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답은 3번 되겠죠. 그리고 18번 문제. 18번 문제로 가볼 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 틀린 것은, 자, 문제 A 단위로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본 공제 A 단위로서 틀린 것. 먼저 1번 보유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렇게 한하여 나오면은 다른 물건은 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건의 조건을 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건은 토지, 건물,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이 끼어가는데 입주권이 끼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어때요? 틀렸죠. 또다시 볼 때 미등기 제외다. 이건 맞네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나여 요것 때문에 틀렸겠죠. 1번이 답 되네요. 2번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1세대 1주택, 요 1주택은 뭘 말했냐?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과세죠. 과세니까 적용될 수 있다. 라는 의미로서 맞죠. 또 10년 이상이었으면 양도 차익 곱하기 80%서 적용되는 거죠. 2번 맞고요.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곱한다. 맞고요.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기본공제 적용된다. 기본공제는 미등기를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공제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공제 말 나왔으니까 정리해 줄게요.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 공제다. 여기에서 연에 대한 내용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말이에요. 이 사이 기간에서 팔았다면 250만 원 공제예요. 그러면 하루 보유하고 팔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2일 사이 파니까 250만 원 공제. 또 10년 보유하고 팔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팔 거니까 250만 원 공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기본공제는 보유 기간과 관계가 없다. 이 말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인적공제 역할이기 때문에 미등기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 공제된다. 그러면 미등기라는 단어가 없다면 공제된다는 뜻이죠. 미등기라는 단어가 있다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기타 자산 어떨까요? 믿음께 자산 없죠. 공제된다. 파생상품 공제된다. 고가주택 공제된다. 비사업용 토지 공제된다. 이렇게 나오죠. 믿음께라는 단어가 없다면 자산은 다 공제된다. 이렇게 하시고, 공제하는 방법은 소득별로 각각 250만 원 공제. 이 소득별이라는 말은 끼리끼리예요.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250만 원, 주식은 주식끼리 250만 원,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 250만 원 공제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으로서 정리해 봤으니까 이제 볼 때에 4번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기본공제 물어봤죠. 그러면 등기, 미등기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용된다 맞고요. 그리고 4번에서 5번이네요. 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써 취득하였어야 소유가 될 거니까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소유합니까? 팔 때까지 소유, 양도일까지 한다. 그리고 이율과세가 적용된다. 이율과세가 적용되는 내용은 뒤에서 곧 문제 하나 있어요. 그 문제 풀 때 설명드리겠는데, 여기서 키단어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율과세 이 말 나왔으면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한 묘자예요. 증여 받은 자 아니에요. 증여한 나왔으니까 그때 취득한 날로서 계산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5번은 맞고요. 그리고 또 19번 가보죠. 19번에 대한 늘어서 볼 때 양도세 세율 오른 거죠. 자, 문제 키는 양도소득의 세율로서 오른 것이었으니까 양도세 세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시다. 정리하면은 작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의 세율은 6%부터 38%까지에 대한 내용의 누진세율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투기 내용이 있어요. 투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억제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투기를 억제한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투기적 내용이었다면 요 38보다 높은 서울로서 적용하게 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유 1년 미만이다. 보유 1년 미만으로서 팔았다고 했으면 아주 작게 보유하고 팔았으니까 이거 투기죠. 투기물로서 38보다 높여요. 높여서 50% 가죠. 그리고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었다고 하였으면 보유 1년 미만보다는 투기가 덜하죠. 하나 일반적 경우보다는 투기가 있어요. 그래서 38보다 높이고 50보다 낮추면 숫자 나오겠죠. 40 이렇게 되고요. 2년 이상부터 정상적 봤어요. 2년 이상 되었으면 정상적으로서 6%부터 38%까지 누진세율로 됐었는데 여기에서 올해 하나가 개정돼요. 38을 그대로 놔두고 한 구간을 더 만들어내요. 끝구간에 대한 율로서 40 가죠.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주택을 제외시켜줘요. 왜 주택을 제외시켰냐? 주택 경기가 하도 침체니까 세율을 낮춰주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주택이란 단어가 문장에 있다, 아니면 입주권 단어가 문장에 있다, 그러면 한 단계 낮춘다 가서요. 한 단계 낮추니까 보유 1년 미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원래는 50 가야 되나 한 단계 낮추니까 40. 그리고 보유 1년 이상이었다면 이때는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이다.
이런 류로 나오죠.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투기죠. 투기니까 여기는 높여요. 높여서 여기 각 구간마다 10%를 더해서 높입니다. 각 구간마다 10% 더하니까 16%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미등기. 미등기는 법까지 어겼죠. 법까지 어겼으니까 이건 아주 높여요. 아주 높여서 70 갑니다. 70 이렇게 가죠. 혹시 모르니까 기타 자산까지 적어드리면 기타 자산은 보유에 관계없이 누진세율이다. 6%부터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국외자산. 국외자산에 대한 내용은 등기의 관계가 없어요. 왜? 투기적 내용과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외란 말이 나왔다면 세율 물어볼 때는 누진세율이다.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 1번 보니까 대충 읽어보니까 주택 나왔네요. 주택 나왔으니까 한 단계 낮춘다. 보유 1년 이상 됐죠. 누진세율 가야겠죠. 틀렸죠.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 2번 상가 건물. 그러니까 여기 2년 이상 됐어요. 여기 똑같이 누진세율 가야죠. 틀렸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유 1년 미만이에요. 보유 1년 미만이니까 이건 뭐예요? 50 맞네요. 답은 3번. 그리고 4번 주택 나왔죠? 주택 나왔으니 한 단계 낮춘다. 보유 1년 미만이니까 원래는 50 가야 되는데 한 단계 낮춰서 40 가야죠. 30 틀렸죠? 40 가야죠. 상가 건물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40 틀렸죠? 이런 이유로서 19번은 답은 3번 되겠네요. 그리고 20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시다.